예, 유아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시청자님께서는 이게 보호 사신 게 혹시 뭐 재건 쪽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농기계 쪽으로 좀 보고 사신 거예요? 농기계 그 재건 쪽으로 샀습니다. 재건 쪽으로 보고 사셨고, 예.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좀 종전선언 뭐 이것 때문에 일단은 잡으셨겠네요. 예, 예. 지금 그럼 비중이 한 15% 정도고, 물론 예. 제가 보더라도 지금 아마 조만간 좀 종전선언이나 좀 휴전 쪽으로는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TYM이나 대동쪽 실제로 본업과 관련된 이쪽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농기계 관련 이슈는 실적으로 지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뭐 모내기나 이제 그런 수요 자체가 보통 1월이나 작년도 한 12월쯤에 물량들이 대부분 많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성수기는 아니에요. 성수기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러시아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어야 좀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저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이슈들 물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약가이나 이슈도 있고 지금 뭐 IRA 폐지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휴전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일주, 2주 안에 끝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한 7월 안에는 좀 아마 다음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그때 한번 급등이 한번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옆에 계신 본부장님도 똑같은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많이는 내지 마시고 좀 적절한 가격대 이게 몇 개월 전에 좀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11,990원이면 적어도 14,000원대 아니면 15,000원대 가격대 한번 오시면은 그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전량 좀 매도하면서 수익 차익 실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예, 네. 하루하루 그 13,000원을 해가지고 매도를 걸 놓거든요. 네. 매일마다. 예. 네. 그럼 됩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보통 미국 시간으로 특히 새벽에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바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이 지금 새벽에 나는 소식들을 인해서 특히 아침에 개장이 시작하다가 오늘처럼 이제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에 매매가 나왔으면은 이제 급등이 나왔으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시청자님 말씀처럼 빠른 아침 일찍 이제 주문량을 13,000에서 14,000원에 걸어 놓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4,000원, 15,000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윤온 씨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100원에 2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오늘이요. 예.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또 전망이 맞아요. 어떻게 될지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하창완 네, 과장님.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 뭐 바이오는 이분이 더 잘해요. 일단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냥 항암 바이오 쪽이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을 것 같아서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막 자꾸 마음이 걱정이 되네요. 네, 제대로 공부가 안 되신 상황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신규 상장주가 원래 좀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시면은 좀 많이 예. 불안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유한양행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회사고 지분이 꽤 높고, 그다음에 예. 이제 보유해소 물량이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이미 초반에 이제 물량이 좀 많이 풀렸기 때문에 파견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향후에 풀리는 게 좀 적은데, 일단 이 회사 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모멘텀 하나 있고 또 이제 내년에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 조금 보셔야 되는데 그까지는 안 끌고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단타로 들어오신 거고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럼 혹시 어느 정도까지 가격 보고 계실까요?
저 잘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 만약에 가격 본다 하면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는 좀 의사결정을 가격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가 사실은 공모가 대비했을 때 벌써 더블이 난 상황이고 뭐 이제 네. 실적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바이오에서는 또 PER 수준도 굉장히 높고 좀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대신에 이제 임상이라든지 기술 이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긴 해요. 또 유한양행과의 그런 협업 이슈도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언제 터질지 지금 당장일지 그게 좀 물음표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 20% 신규 상장주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20% 들어가 있는 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처럼 장중 급등이 나오거나 일단 제가 네네. 봤을 때는 10% 정도 오르면 일단 절반을 줄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그 부분에서 더 올라가면은 뭐 원하시는 기대 수익률에서 좀 가져가 보시다가 아니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7,700원이 다시 이탈이 됐을 때 그때 전량 네네. 수익 실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손절 라인만 좀 타이트하게 드릴게요. 이게 네. 사실은 이 신규 상장주는 손절 라인을 너무 길게 잡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예, 예. 6,850원이 깨지면 절반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6,850원. 6,550원이 깨지면 전량을 정리하셨다가 다시 사던지 그때 그 예, 의사결정을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 신규 상장주를 초반에 이렇게 기세 오고 뭐 움직일 때 뭐 이벤트는 어차피 길게 안 끌고 가실 거니까 제가 뒤로 얘기는 안 할 건데 어쨌든 예, 신규 예. 상장주는 초반에 승부가 안 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본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잠기기 때문에 이런 네네. 종목군들은 대응 라인을 명확하게 잡고 시작하시는 게 애초에 유리하다. 그리고 일단 단기 네. 급등 나오면 잘 모르시니까 네,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한택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5,600원에 20%요. 네, 혹시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4월 초에요. 4월 초요. 오늘 그래도 꽤 올라줬는데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이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이거 4월 달에 사셨으면은 사실 수익이 많이 나왔을 텐데 요 48,650원에서도 안 파신 거잖아요. 그쵸? 네. 네, 혹시 이 종목에서 바라보시는 가격대가 있으실까요? 조금 장기로 가지고 가려고 했었다가 네네. 신규 저기라서 갑자기 하락세가 나오더니 네. 그 매도 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좀 분위기가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은 좀 느끼셨지만 어차피 네. 장기 보유도 할 생각이고 하다 보니 좀 질질 끌고 갔는데 지금 네. 이제 매수 단가보다 좀 낮아진 상황이니까 이제 조금 걱정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신 거네요. 네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PR 수준이 좀 높기는 한데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건 좀 적고 또 이제 하고 있는 사업군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려고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일단은 가격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신규 상장주들은 보통 초반 가격대를 한번 터치하거나 여기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약간 좀 기간 조정을 보통 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네. 방금 전에 앞에 상담드렸었던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 이게 초반에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고 눌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조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주주들 좀 괴롭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보유해서 물량도 좀 풀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만약에 장기전으로 갈 거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려고 했는데 생각이 지금 바뀌셨잖아요. 여전히 네. 장기 보유하실 생각은 있으신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냥 지금은 힘들어서.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이게 친재생 쪽으로 이제 에너지 쪽이랑 연관이 될 친환경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미래 전망이 막 엄청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됐을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대가 28,500원, 28,500원 라인이 깨지면 일단 기계적으로라도 비중을 절반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절반 정도 줄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초반 가격까지 다 빠지면 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고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게 꽤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거의 한 네. 40% 정도 빠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21선이 돌아오는 걸 보려면 가격이 35,000원 위에서 어느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되냐면 적어도 15거래일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어떤 좀 추세가 바뀌는 걸 보려면 적어도 한 달이라는 거래일은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 당장 손절을 그냥 칠 거면 우리가 상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격이 안 깨지면서 만약에 지지 반등을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본전 라인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조금 보유하시되 대신에 가격이 점진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없고요. 그러면 제가 매수가까지 올 정도 되면 그냥 매도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권은 중장기적으로 볼만한데 저는 이게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중요한지 이거보다는 이거를 투자하고 가지고 계신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잘 한번 보세요. 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장기 투자로 생각하신 분들은 그 매도에 대한 생각이 안 생기세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를 내가 한 2년 볼 거예요. 지금부터. 네. 그럼 삼성전자가 55,000원에서 4만원대로 떨어진다고 삼성전자를 팔까? 안 판단 말이에요. 팔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사서 더 물량을 모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실 준비가 저는 잘 안 돼 있다라고 공부가 잘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본전에 나왔을 때는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택 손절 라인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님 계좌에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저기, 3일 전기.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7,100원에 10%입니다.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샀어요. 오늘이요. 네, 네, 네. 오늘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주가가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사실 산이전기도 마찬가지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변압기나 이런 전선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이제 원래 1분기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대표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에 대한 그 컨센보다도 특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 3, 4월 정도 지나게 되면서 수주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에 대해서 산이전기도 이번 1분기 그 수주 받은 물량이 한 1,600억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이전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가 거의 4,500억 정도 물량인데 거의 한 4분의 1 이상을 이번 1분기 때 수주를 받아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향후에 대한 실적의 개선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전년도부터 이제 가동됐던 이제 공장 자체가 증설되게 되면서 연간 캐파가 7,000억까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산이전기에 대한 향후 수주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미국 쪽 북미향 비중 자체가 한 70% 정도에 있는 좀 상황이라 좀 봤을 때는 물론 최근에 제가 아까 실적을 봤을 때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안 나긴 하겠지만은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때부터 가격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주의 모멘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산이전기뿐만 아니라 일진전기나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이나 아마 똑같은 흐름으로 가게 될 거예요.
뭐 최근에 중동에서도 데이터 센터 이제 건립 이슈도 나왔었고,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 쪽 비중이 이제 산의 전기 워낙 이제 크긴 하겠지만은 아까 애초에 얘기해왔던 것처럼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재생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수요가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최근에 뭐 두크 에너지나 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를 보더라도 여기에는 산의 전기도 당분간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뭐 시청자님께서 조금 물론 오늘 사신 거는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높게 산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비중이 10%이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조정이 조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비중을 조금 뭐 5%나 뭐 10%까지 더 늘려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이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 네. 네. 아, 이화진 과장님. 죄송해요. 네, 내일도 이 주선주가 좀 올라줄까요? 어떤 거요? 조선주가 내일도 좀 올라줄까요? 조선주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매경제 TV 친절한 주식 상담 4989 예, 예. 이하진 과장입니다. 네, 오세요? 예. 네, 혹시 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상담 받고 싶은? 아니요. 제가 저 상담을 원했어요. 네네네. 유니온, 유니. 온. 유니온이요. 예. 이거 히토류 관련주로 예, 저번 예, 부각됐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물먹었어요. 네, 혹시 가격대가 얼마이실까요? 6,500원요. 6,500원. 예. 비중은요? 20%요. 20%요. 예. 이게 왜 히토류가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락이 심했던 건 아시죠? 중국 좀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올라가고. 그렇죠. 미중 갈등 심해지고 나서 이게 흐름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히토류 관련해서도 이제 사실 중국이 물론 계속 그 이후에도 중국은 히토류로 계속 무기를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다시 들고 가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비중도 굉장히 클 뿐더러 뭐 유니온 머티리얼, 뭐 유니온 물론 이제 보니까 지난주에도 뭐 삼화전기도 히토류 관련주로 좀 묶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속내는 걔네들은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좀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중 갈등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걔네들이 더 부딪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갈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아니고 어차피 미국도 지금 신용 강등이 되어 있고 중국도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도 자기네들도 지금 내수 소비를 계속 꾸준히 살려야 하는 이유도 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히토류 자체에 대한 무기에 대한 이게 힘이 약하다고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온이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6,500원까지는 저는 못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금액이 너무 크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선별을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여기 상황에서 만약에 미중 중국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히토류도 물론 중국이 워낙 이제 히토류 비중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긴 하겠지만은 이미 다른 나라 뭐 그린란드나 이쪽에도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도 사실 이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토류 관련으로 주가가 그런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굳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제 관건은 6월 달의 분위기가 감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완전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왜냐하면 7월 달에 실제로 그 미국은 부채 협상 한도일이 7월이거든요. 그럼 그때 그 이전에 7월 초에는 보통 관세 협상이 다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완전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막말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애들이 시장에 완전 가버리는 시장이 되면은 사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 완전 소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을 하시고 오히려 우호적인 저런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손실을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확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창한 본부장님. 내일도 시장이 좀 올라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미국의 미니 지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좀 결과값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에 맞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의 4989 코너입니다. 네네네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전화 금양 드렸거든요. 그린파워 네, 12,800원에 30%거든요. 12,800원에 30%. 네.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네,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한 14,000원까지 안 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14,000원? 네. 뭐 14,000원 정도면 가격 설정을 잘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저는 한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네네.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이 에너지 이슈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 4월 23일에도 13,000원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4일에도 12,880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주가가 상당히 크게 튀겼던 날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거래량이 상당히 좀 나왔었던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량은 이전에 발목에 잡혀 있었던 물량들을 터는 라인인데 과거의 패턴을 좀 봤을 때 거래량이 이거보다 배는 터져야지 뚫었지 거의 비슷한 거래량일 때는 요거 보시면 다 이렇게 얻어맞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이상을 바라보려면 주봉이랑 월봉상 확실히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힘에 붙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시고 들고 가시는 거는 좋은 생각인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가격대를 설정을 해드리면 수익이 거의 안 나시잖아요. 네. 그게 문제일 뿐 혹시 사셨을 때 막 이거 고가권에서 이거 올라타신 거죠? 예, 이거 분할 매수한 겁니다. 분할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혹시 이게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이걸 산지 얼마 된 게 아니고요. 네. 작년 한 4월 달? 아, 네네. 16,000원대에서 제가 12,800원까지 줄인 거거든요. 아, 그러면 추가 매수를 최근에 뭐 7,000원대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라왔을 때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 막, 이게 8,00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조금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 물량을 추가하신 거구나. 예, 그게 너무 오래 가져갖고, 근데, 대명 전지를 가져가려다가 이걸 샀는데, 대명 에너지 살라다가 이걸 샀는데, 네네네. 이게 너무 어렵네. 아, 그래도 이게 이 종목도 사실 또 시원하게 갈 땐 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물량 소화 구간인데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부분의 첫 번째 상승이 나왔고 눌림 이후에 두 번째 상승이거든요. 근데 보통 두 번째 상승이 제일 세게 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까지는 한번 그래도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가 13,000원대에 좀 저항이 강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갔다가 떨어질 때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에는 아마 못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도달하다 빠지면 본전 위니까 비중을 확 줄여 놓으셨다가 절반 정도 줄여 놓으셨다가 이게 윗골이 많이 달려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밑에 내려왔을 때 이 종목을 다시 사시면 평단도 떨어지고 주식수는 늘어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호가당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리면 그날 그냥 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정배열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1,2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1,200원이 깨지면 추세가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은 상당히 이 산업에 대한 뭐 대명에너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1,2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1,200원이 깨지면 기간 조정 이후에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작업을 해주시냐면 7,000원대, 8,000원대도 사셨다면서요. 요때 사신 물량만 파세요. 요때 사신 물량만 덜어내시면 수익이잖아요. 그만큼 물량은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확정 손실이 찍혔다라는 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비중 덜어놓고 밑에 내려와서 다시 사시면 그 다음번에 손실 다 상쇄하면서 수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비중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염두해 주신다면 저는 뭐 충분히 좀 일단 본전 이상에서는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그럼 이건 이 만원 정도까지 200까지 떨어지면은 매도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네, 하는 건가? 제가 이거를 매매를 하면요, 1,200원이 이탈되면은 절반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입니다. 줄여놓고 만약에 다시 7,000원, 8,000원, 9,000원 가서 횡보를 하면 그때 그 15%를 다시 사서 비중 30%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상승 추세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수익을 보면서 다 전량으로 던지면서 손실 부분 메우고 그 다음에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